이 사진만 봐도 아,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보호하기 위해서 투입됐구나, 포진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주말 민심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이가 빠르게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이가 김혜경과 가고 있는데요. 김현지가 따라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재명 퇴진 외침이 전국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팩트시트 발표에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했는데요. 서울 도심부터 지방 소도시까지 이어진 이재명의 탄핵 집회,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특검 요구 시위, 그 열기로만 보면요, 이미 이재명 끌어내려진 겁니다. 2030이 주축이 된 자유대학이요, 이제 10대까지 흡수를 해서 1020, 30 파워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죠. 그 미래가 지금 최강의 무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2030은요, 정말 순수합니다. 순수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공정한 사회에서 땀의 결과로 내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 순수함으로 이렇게 뭉치고 있는 겁니다. 지지하고 응원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이 와중에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응은 딱 하나입니다. 뭐? 침묵이죠. 자, 이재명은요, 공직자가 휴일이 어딨냐, 원래 24시간 일하는 거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공직이다 라고 했죠. 이것도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시리즈인가 봅니다. 주 4.5일째 외치더니 24일 일하자 라고 하고 폭우가 쏟아져서 사람이 죽는데도 골프를 치고 아주 일만 열면 거짓말이 쓸쓸 나옵니다. 자, 이재명 주말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죠. 자,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검찰 항명으로 프레이밍 해가지고 평검사를 징계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공무원 사회에서 핸드폰을 제출하라라면서 이제 막장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고도 안 되겠다 싶어서 급조한 팩트시트 발표하고 지금 또 얻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 덮기 위해서 연막탄 던지듯 던졌는데 이 팩트시트 이거 역풍 제대로 맞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팩트시트 가보면요, 자, 처음에는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이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되는 거죠. 한국 다 빼먹고 이재명이 네 대통령으로 이름 한번 올려줄게, 요거 하나, 아니면 팩트시트 나라와 한 협정이 아니라 이재명과 한 협정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인해서 지켜지지 못하는 거면 이재명 대장동 저수지까지 말려버리겠다라는 거죠.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뭘까라고 말이죠. 자, 그 내용은 이미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국부 헌납, 주권 포기, 대한민국 미래를 저당 잡히는 조항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정권이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 분노가 전국에 울려 퍼진 그 주말에 잠잠하다가 갑자기 G20 참석을 위해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여론이 차갑게 돌아선 지점의 절묘한 타이밍이죠. 네티즌들은 조롱 섞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간 김에 오지 마라 이런 말도 있고요. 재판부터 받아라 이런 말도 있고요. 이 말들이 극단적이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댓글을 단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 분노의 형태다라는 거죠. 여론조사 기관들이요, 이재명의 지지율을 60%대로 기괴한 숫자를 찍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죠. 이제 그런 조사 믿지 않는다. 그런데 훨씬 더 직접적이고 투명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국민 49.5% 이재명이 이거 임기 중에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국민 과반이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됐다라고 51.4%의 국민들이 답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민심이죠. 60% 지지율 따위 이거 조작된 그래프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말하는 살아있는 분노입니다. 이재명 정권은요,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잣대가 오직 우파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거죠. 자,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합니다. 항소 보고에 정성호 두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 압박. 실제로 외압의 흔적이 명확한데요, 정성호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잡아떼고 있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은요, 항소 포기, 수사 의지 없는 경찰, 방법은 특검뿐 이렇게 썼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미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요,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사건의 신중이다라는 이름으로 늦춰지고요.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 인사, 유튜버 하루 만에 압수수색하고 광고 수익 제한 던져버립니다. 자, 이재명 정권이요, 어떻게 이 사안을 덮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정권 비호에 나선 경찰, 법무부, 여론조사 기관의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윤TV는요, 구글 본사의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채널입니다만, 요즘 부쩍 구글 코리아로부터 광고 제한 걸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고 민노총이고 중국에 민감한 거 잘 알고 있는데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참 다양한 방법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보수 우파 유튜버까지 활성화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노출 클릭 수가요, 평균 10% 넘고 10% 가까이 되던 김영윤TV는요, 노출 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힘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게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이 불씨는요, 꺼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 옛적에 며느리가 불씨 꺼트리면 집안에서 쫓겨났죠. 그런 느낌으로 이 불씨 활활 태워야 되는 겁니다. 자, 신중하게 판단하라 라는 말은 외압이 아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억지를 부려도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거죠. 자, 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요, 만장일치로 항소를 건의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항소 포기가요, 최종 확정되기까지 단 4일이 걸렸습니다. 자, 항소 보고를 받은 정성호, 이거는 2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거는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신중히 하라라는 표현은요, 직접적인 지시보다 더 무서운 형태의 외압입니다. 지시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죠. 정권의 의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너무나 잘 알겠죠. 주진우 의원이 너무 쉽게 얘기해줬죠. 깡패가 밤길 조심하라 라는 말과 똑같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깡패 새끼가 어깨 툭툭 치면서 야, 밤길 조심해, 이게 진짜 밤길을 조심해라는 건지, 돌뿌리도 있고 어두우니까 걷는 거 조심해, 이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는다, 기회만 되면 내가 너 담궈버리겠어,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정성호의 신중한 판단 1차로 돌려보낸 후에 다시 중앙지검장까지 도장을 찍었고 들이밀었더니 또다시 두 번째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거는 빠꾸다라는 말이죠. 니 뒤질래? 이 말인 겁니다. 정성호는요,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고 성공한 재판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답니다. 자,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신중히 판단하라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대장동 사건 일당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왔고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 방구야죠. 김만배가요, 검찰 구형 12년입니다. 그리고 6천억대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 추징해달라라고 검찰이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8년 때려 맞았고 추징 금액은 400억대입니다. 남욱은요, 추징금 빵원입니다. 그런데 정성호는 여기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 방구야죠. 자, 검사들 반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반발을 정권에 의해서 항명으로 규정당하고 지금 공격을 되려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정권이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심은 이제 의혹의 단계가 아니라 사실에 가깝죠. 이 정도면요, 검증 차원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자, 3억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요, 7,800억 원 벌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 자, 강남 부동산 집중 쇼핑했는데요. 자, 김만배는요, 화천대유 설립할 때 출자한 자본금이 5천만 원입니다. 김만배 가족, 남욱, 정영학 등 천하 동인을 통해 가지고 대장동 사업에 투자한 게 3억입니다. 즉 3억 5천만 원 투자하고 7,886억 벌었습니다. 자, 베팅하고 2,253배 떨어뜨렸다. 초대박 난 거죠. 이 수익률은요,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자,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가지고요, 대장동 일당들은요 주님 위에 건물주 됐습니다. 집세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겠죠. 이게 우파 정권이었다라고 하면 어찌 됐겠습니까? 세월호 때 등장했던 어머니가 이태원에도 등장하고 또다시 대장동 원주민으로 등장해가지고 소복 입고 울고불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욕 나오는 상황이죠. 자, 지지율이 깡패죠. 이 정도면 이재명이 여론조사 조작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는데요. 지지율이 63% 갤럽 조사가 터졌었습니다. 이 지지율 한 방으로 갤럽은요, 그동안의 역사를 부정당했죠. 신뢰를 완벽히 잃었습니다. 그 숫자 보고 비웃지 않은 국민들이 있었겠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차라리 100%라고 해라 라는 조롱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실질 민심 완벽히 반대인데요. 자, 조사 결과 이렇습니다. 49.5%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의중 반영되었다. 51.4%. 대통령 아니 무관하다. 37.7%. 모르겠다. 10.9% 나왔습니다. 이 모르겠다는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기에 눈을 감던지 아니면 진짜 정치 무관여층이다든지. 자, 상당수의 국민은요,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무기징역 피한 꼼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60% 이재명의 지지율, 이거 믿을 놈 하나 없겠죠. 조롱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론은요, 숫자가 아니라 분위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이재명 탄핵입니다. 퇴진 요구죠. 이재명이 오늘 G20 출국합니다. 댓글 한번 보면요, 가서 오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 표 구걸하러 갔냐, 대장동 일당들에게 돈벼락 안겨주고 놀러를 다니시겠다? 니 따위 대통령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싫은 건 행동하지 않고 침묵하는 비겁한 집단들이죠. 경찰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중 시위는 때려잡고요, 황교안 대표 체포하겠다라면서 집 앞에 있는 지지자들 계단에 밀어가지고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이럴 때는 잘도 움직이는데요. 정작 국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데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경찰, 대통령실, 법무부 관련 수사에 소극적, 내부에서 눈치 보기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정권이 진행하려는 사건에는 하루 만에 압수수색하고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검토 중, 신중, 자료 확보 중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선택적 법치 국가가 된 겁니다. 자, 이 사태의 핵심은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는데 뒤집어졌죠. 그 과정에서 법무부와 윗선 부당한 외입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정성호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했다. 이게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의견 전달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공직자는 없죠. 장관이 정식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관여했다라고 하면요,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라는 거죠. 법무부, 검찰 수뇌부, 그런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노만석 대응은 입을 다물면서 진실은 가려주고 공방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죠. 시민단체가 이미 정성호와 노만석 등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이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서초경찰서로 넘겼습니다. 자, 이재명의 최측근 정성호 그리고 대검 수뇌부들이 얽힌 사건이죠. 직권남용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위 기관인 경찰청에서 이 서초경찰서로 떨어뜨렸다라는 건 뭐냐?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수처도 지금 수사 의지가 없죠. 정권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건 특검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뭐냐? 권력으로 눌려져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걸 이 특별검사 제도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정권 다 제끼고 제대로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더구나 이번 사건의 대통령실 관여 여부도 밝혀야 하는 거죠.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 가지고 이득 보는 게 이 대장동 일당과 함께 이재명이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요? 이재명 변호사 출신입니다. 자, 이태영 민정비서관 대장동 쌍방울 위증교사 선거법 사건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 이거는 선거법 사건의 변호사였고요. 이장형 법무비서관도 쌍방울 사건의 변호사입니다. 정부 부처도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 조상호가요 정성호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대장동 쌍방울 위증교사 사건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의 8개 사건의 12개 혐의 5개 재판 모두 무죄다라고 헛소리 짓거린 조원철 법제처장, 이 사람도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의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변호사, 차지훈 유엔대사도 변호사, 국회의원도 쫙 걸렸습니다. 이건태, 박균태, 김기표, 양부남, 김동화, 이재명의 8개 사건 12개 혐의에 5개 재판에 관여된 변호사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부장검사 출신도 있죠. 그러니까 검찰 내 인맥이 아직도 따끈따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요 항소 포기와 무관하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사진만 봐도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보호하기 위해서 투입됐구나, 포진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요 항소 포기 외압,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 여부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뭐냐? 주말에 민심이 명령인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 재판을 받아라 라는 거죠. 국민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71도 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불신을 보이고 있고 재판부터 받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퇴진하고 특검 받고 재판 받아라 라는 겁니다. 정권은요 이것을 덮으려고 지금 외교 성과 자랑질하고 물타기 하고 있고, 지금 경찰 동원해가지고 국민들 때려잡고 있고, 여론조사 기관의 기간 숫자를 발표하면서 언론을 왜곡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이제 흐르는 방향은 뭐 하나죠. 이재명 정권의 몰락. 그리고 그 시작은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사건 특검이 될 겁니다. 이재명 재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요 지명직 최고위에 김민수 최고위와 함께 전투력 터트릴 전사를 당장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168일째 외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대한민국 살릴 길이다 라는 거죠. 김영윤 TV였습니다.